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언어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입학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학교 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력 격차로 학습이 좀 느린 아이들, 또 언어가 좀 느린 아이들 모두 좋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한글 깨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희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희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이 느린 아이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좀 지도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난독증이나 또 장애 아동들의 한글 교육, 또 뇌졸중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언어장애 등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2달 거의 다 된다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죠? 네, 학교 적응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는 시기고 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이런 때는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할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런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되고 학습이 느리고 이런 아이들 오늘 좀 알아보겠는데 느린 학습자? 네, 요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네.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통상 말 그대로 학습이 느린 아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동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실시했을 때 IQ가 75에서 85 사이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에서 많이 오는 친구들은 IQ 70에서 79 사이에 있는 아동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왜 경계선이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런 친구들은 장애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장애라든가 지적장애, 기타 ADHD 같이 학습이 느림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가지는 그런 장애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이 다른 정상적인 일반적인 범주의 지능 친구들보다는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 아동, 다른 말로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장애로 진단을 받고 장애 진단은 IQ 기준으로는 70 미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IQ 70을 넘기 때문에 장애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학급에 다니고 네. 교육과정도 역시 특수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반 교육과정을 가지고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학교에 적응하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느리고 또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있습니다. 보통 IQ 검사를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돼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또 이 학습이 느린 아이들 따로 그럼 IQ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진단부터? 네네. 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100% 모두 다 IQ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학교 적응이 이제 2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과정 안에서도 학교 적응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또는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좀 더 많이 늦대는 느낌이 들거나 네. 어떤 의사소통 과정, 그 학교 학업 생활 학교 생활 이런 과정 안에서 조금 답답하거나 눈치 없거나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그리고 크게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만약에 있다면 한 번쯤은 지능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친구의 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때 이제 모든 학생들이 경계선 지능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경계선 지능, 다른 말로 느린 학습자라고 밝혀진다면 이 친구들을 위한 조금 더 다른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친구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지적장애나 아니면 발달장애처럼 조금만 봐도 이 친구들이 약간 다른 장애가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공부만 뭐 학습만 조금 맞아요. 안 됐지. 예. 생활은 정상적으로 다 되는데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그냥 공부만 못하고 다른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경계선 지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은 잠깐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하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늦된다고 느낌이 굉장히 오래가고 어떤 면에서 의사소통이나 어떤 학습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눈치가 없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거나 나댄다고 하죠. 나대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너무나 다르게 엉뚱하게 행동하거나 집중력 떨어지고 네네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도 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 소외도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좀 학년이 올라가면서 빈번하게 지속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때 부모님들의 관찰이 좀 중요하겠나요? 네네.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이나 일반적인 친구 교우 관계나 또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우리 아이들 느린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느린지 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이 아이들 어떻게 좀 지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아이들 한글 공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또 장애 아동들의 한글 교육, 또 난독증, 또 뇌졸중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언어 장애 어떻게 좀 지도할 수 있는지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영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이 느린 우리 아이들 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네. 이제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많이 티가 안 나는데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어떤 것들을 잘 못하는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말 안 듣는 아이 같거나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학습 동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학교 적응과 더 나아가면 진로의 문제들 이게 더 오래 지속되면 비행이나 다른 사회적 문제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의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의 약 13.6%가 이렇게 경계선 지능에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제는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친구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또 너무 과하고 부담스러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성장시키려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지도해 주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우리 학습이 좀 느린 아이들, 늦대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 또 원인 또 치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학습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계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한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크게 네. 뭐 인지적 부분, 그리고 의사소통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적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의사소통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언어 이해력보다 표현력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 또 자기의 의사표시를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 표현이 잘 안 돼서 이 친구가 그렇게 왜 적절하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또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맥락에 적절하게 뭐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그리고 상황에 알맞게 적절하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어렵게 생기죠. 우린 그걸 사회적 기술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사회적 기술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치가 좀 없다 이런 네. 상황들이 좀 근데 있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눈치 없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볼 수 당연히 있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황 꼭 아닌가요? 네,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맥락에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한번 조용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조용히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엄마가 지금 너무나 화난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엄마의 상황들을 보고 나중에 요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못하지만 몇 번 경험하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해 가거나 익혀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사항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교육으로 지도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요즘 뭐 아이들 워낙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가정교육에 역점을 네.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럼 아이들 그렇지 뭐 다 네. 이렇게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좀 하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자율성을 많이 높여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감수성은 그런 일반적인 범주보다도 훨씬 더 조금 어려움이 보이는 그리고 네. 그게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도 불구하고 매번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한번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경계선증이다 말할 수 없지만 네. 여러 특징 안에 그 중에 그런, 이런 증상들이 이런 있다면 특징들도 있을 네. 수 있다라고 예.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인지적 특징으로 좀 살펴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집중 시간이 짧아서 어려워하는 부분. 그런데 또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이럴 때는 수행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집중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기억 능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임에도 기억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했다라도 금방 까먹거나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의 기억력은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잘 기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책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책략을 스스로 가르쳐줘도 사용하는 게 좀 어렵고 또는 응용하는 게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잡한 인지 과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아. 실제와 달라도 실제와 상관없이 네. 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그것이 제가 만났던 경계선지능 친구도 어린 친구였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책상다리는 자전거는 바퀴가 몇 개야? 이렇게 네. 물어보고 그러면 2개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야? 그럼 4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뭐 큰 트럭 이런 거는 바퀴가 몇 개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머릿속에 상상해서 상상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큰 트럭이라는 그 질문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끼며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려는 시도조차 그리고 생각해 보려는 시도조차 잘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죠. 정상적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특징적인 네네. 두드러짐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부모나 학교 선생님께서 금방 이제 사실은 한두 번 보고 관찰이 안 됩니다. 아.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는데도 이게 올라오지 않거나 그리고 계속 지도를 하는데도 그런 면에서 성과를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은 살펴봐야 돼요. 그런 똑같은 대상자 중에 어떤 친구냐 학습장애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학습장애와 경계선 지능 안에 가장 큰 차이는 학습장애는 지능이 정상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뇌의 특수한 신경학적 문제 때문에 학습이 좀 어려운 경우고요. 네. 이 경계선 지능 친구들은 지능의 제한으로 인하여서 학습이 굉장히 느린. 근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느리다는 거죠. 그런데 느려도 너무 느리니까 네, 너무 맞아요. 차이가 나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부에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경계적 기능 가능성이 있을 수 가능성. 있죠. 예. 그런데 그거 공부를 못한다는 친구들이 모두 다 경계선이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만 그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의 일부가 경계선 지능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 모든 친구가 경계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예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쯤에 제가 일일 교사 학부모 수업에 참관한 적이 있는데 유난히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럽고 떠들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주의를 주고 뒤에 나가서 좀 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치고 받고 살면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저는 그때 아직도 지금 생생하거든요. 네네. 저런 아이들은 왜 그럴까?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왜 친구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진짜 이 친구들이- 시간에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경계선 지능이라고 갈 가능성이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시간임에도 네. 싸우고 네. 이게 왜냐면 여기는 수업 시간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맞아요. 이해가 안 네. 갔던 부분이 여기는 있어요. 수업 시간이고 수업 시간에서는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 친구들 분명 그런 주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의를 받은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를 받은 그 상황에서는 조용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다 금방 까먹고 다시 해버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경계선 지능일 가능성이 있고요. 무조건 그것만 보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더불어서 경계선 지능 친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네. 경계선 지능이 정서의 문제를 100%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 2차적 문제로 정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서적 문제라는 것은 가정 내 아니 가정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 친구를 야단치겠죠. 네. 그리고 또 계속 이 친구에 벌을 줄 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식이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정서적으로 더 자신감도 잃거나 어떤 부분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일반적인 인식에서 차이가 있거나 이런 2차적인 정서 문제가 나타날
일어날 수가 있죠. 계속 그런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기에 대한 자존적인 인식들, 자기 인식도 나빠질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있고요. 인식이 될 정도면은 내 행동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그 있을 생각을 텐데 그 하는 게 생각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위축만 되는 거예요. 네네. 자신감은 예, 없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러니 왜냐하면 아까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러니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인식이 더 잘 되죠.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 갈 만한 이유로 이 친구를 야단쳤더라도 이 친구는 내가 왜 이렇게 이분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 못할 수도 인식이 있어요. 안 되는 그래서 거군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남는 감정은 나를 야단쳤어. 나를 부정적으로 대했어. 라는 경험만 정서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서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경계선 지능을 알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계선 지능은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능 검사를 받고 정신과나 이런 진단을 내리는 곳에서 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능 검사와 아이의 기질 검사와 성격 유형 검사와 또 부모 검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도 검사 그리고 아이 정서에 대한 검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어떤 건지 무엇보다도 지능은 그냥 우리가 수치적으로 해서 얘기하지만 지능의 영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어려움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밝혀집니다.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다 떨어지는데 유독 한 분야에서 뭐 공부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데 유독 그림만 잘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진단이 됩니까? 그런 친구들은 살펴봐야겠지만 우리가 일종의 다른 영역인데 어떤 영역만 특별하게 다른 영역은 정상범주 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 우리가 서번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번트만이 이제 우리 얘기한다기보다는 대표적으로 그런 유형을 보이는 친구들은 자폐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는데 유독 수학적 능력 또는 뭐 미술, 음악적 능력 이런 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이렇게 자폐적 성향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이 친구의 능력을 발휘할 우수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 친구의 다양한 능력들을 좀 확장돼서 개발해 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될까요? 네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지도할 때. 우선은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기술은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고차원적 기술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발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친구는 느리지만 성장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짐작해서 알겠거니라고 판단해줘야 하는데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반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은 훨씬 더 잘게 굉장히 잘게 세분화돼서 단계별로 접근해 줘야 돼요.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이 친구가 수행이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교육 단계를 따라가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지금 배운 내용을 실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응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배운 능력을 실제 상황에서 적응하는 것까지 연계되는 일반화를 위한 우리는 그걸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를 위해서 그렇게 연계하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는 그럼 그 부분이 지도를 필요해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가정도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지도를 하는 그런 센터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교육기관, 도움을 좀. 전문가의 기관들을 좀 받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기에는 전문가와 함께 협업해서 함께 이 친구를 가르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친구는 느리지만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느리지만 분명히 성장합니다. 장애가 또 장애가 아니라는 아니기 거. 때문에요. 네, 그걸 장애 친구도 역시 성장하는데 이 친구는 오직 더 잘 성장하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학습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